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환입니다. 저는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조현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병 하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뉴스를 통해 들어봤던 어떤 병명일 수도 있는데 이 조현병이 청년 시기에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년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조현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제 방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상담을 왔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권유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이런 사유들입니다. 잠이 잘 안 온다, 불안하다, 뭘 해도 재미가 없다, 기분이 가라앉고 외롭다, 짜증이 난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불안해서 자꾸 뭔가를 이제 확인해야만 한다,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괜히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축이 된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고 깜짝깜짝 잘 놀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 맴돌아서 떨쳐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방문합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또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안하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중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첫 번째, 그 우울 기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 우울 기분이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라 1, 2주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는 우울했는데 학교를 가니까 또 출근을 하니까 금세 잊어버리고 또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학교를 갔는데도 그 힘들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수업을 듣는데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연령에 따른 질병 부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질병 부담이라고 하면 그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가를 환산한 것이 질병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대의 질병 부담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질병 부담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에 의한 부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 의한 부담은 굉장히 적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여러 신경학적 질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 10살에서 24살까지를 청소년 청년이라고 할 때 질병 부담의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게 되니까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고 굉장히 고통이 크기 때문에 우울증이 가장 큰 질병 부담 순위 1위고요. 두 번째가 교통사고입니다. 세 번째가 조현병이고 네 번째가 조울증, 폭력, 알코올 문제, 에이즈, 자해, 결핵, 호흡기 감염의 순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이죠. 그리고 조현병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교통사고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에이즈나 결핵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조현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치료의 골든타임이고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고 이때 치료의 기회를 놓치면 질병이 만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 특히 적절한 약물 치료, 조기의 약물 치료를 잘 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자 왕도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고요. 조현병은 현을 조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시 직역을 하면 attunement disord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튜닝을 한다. 우리가 악기를 튜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튜닝을 한다는 뜻이 있는데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현악기에 튜닝이 잘 안 되면 좋은 소리가 안 나죠. 근데 튜닝을 잘 하면 예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정신 상태가 현악기의 현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계통이 잘 조율이 되면 정신이 맑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뜻이 내포된 질병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의학적 용어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증상이 주요 증상입니다.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망상은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괴롭힌다라는 생각. 그런데 그것을 사실과 달리 확신하고 있을 때 망상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망상을 갖고 있을까? 한 8% 정도가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청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환청이라고 하죠. 약 6% 정도가 경험을 합니다. 조현병을 앓게 됐을 때 보이는 모습을 이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오는데,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제일 흔한 게 사람들이 수군댄다. 그리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을 하니까 해킹당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게 되고요. 지각의 변화는 환청이 들리는 건데 환청이 들리지 않더라도 작은 소리에 민감해지는, 소음에 예민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처음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서와 인지의 변화는 기분이 가라앉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스러워지는 것과 더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조현병은 뇌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감각들이 아주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망상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비해 현재 상대적으로 더 잘 못 지낸다,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이런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꼭 상담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원인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의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지기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뇌에서 과잉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현상들을 경험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이 계속 빵빵거린다.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리액션, 반응이나 태도도 굉장히 증폭돼서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하는 모습도 굉장히 증폭이 돼서 느껴지기 때문에 저건 나한테 보내는 신호인가? 지금 짓고 있는 미소는 나를 비웃는 건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주변 자극을 아주 민감하게 뇌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해석과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현병의 치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현병은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전체 질병 병과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상이나 환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특히 약물 치료를 최대한 빠르게 해야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면제는 그럴 수 있어요. 수면제는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 수면제만 아주 오랫동안 고용량을 먹으면 내성이나 의존성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 약물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 먹는다고 의존성이나 내성이 오는 약이 아니에요. 조현병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병 치료 약물도 원인을 교정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조현병 치료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의존성이 생기지 않아요. 망상이나 환청이 생기는 경우를 그대로 두면 뇌가 손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약물 치료로 빨리 증상을 개선을 시켜야 오히려 뇌가 보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약물 치료는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너무 빨리 중단하면 1년 이내에 90%가 재발을 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조현병 약물을 중단하면 일부는 바로 재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당장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2, 3일 약 안 먹었는데 괜찮네? 계속 안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재발의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또는 잘 지내고 있는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한 90%는 재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불씨 같아요. 불씨, 조현병 증상이. 아까 소음에 민감해진다든가 주변에서 수군대는 것 같은 어떤 의심이 든다든가 하는 이런 게 이제 불씨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씨일 때는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뿌리면 꺼지죠.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불이 점점 붙잖아요. 그러면서 다 태우면 내가 물을 끼얹어서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방차가 출동해서 꺼야 되죠. 물을 뿌려야 되고. 그래야 되면 물도 막 튀고 후유증이 또 남겠죠. 그래서 불도 초기에 빨리 끄는 게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듯이 병도 초기에 빨리 개입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기 치료를 강조하게 되는데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짧아야 돼요. 이것을 치료받지 않은 정신병적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UP라고 부르죠. 그래서 망상원증이 시작됐을 때부터 약을 복용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한 7, 8년 전에 새로운 진단 기준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진단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이라는 다소 생소한 좀 어려운 질병명이 만들어지죠. 심한 망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나타날 때 이때를 이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이런 진단을 새로 만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조현병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기 전이다 하더라도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새로운 진단이 나온 건데, 조현병도 심각한 망상환청이 있는 조현병과 아주 건강한 정상이 있으면 그 사이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조현병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조현병으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 이때를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조현병 전 단계 또는 조현병 고위험군 상태라고 불러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현병을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도구는 PQ16이라는 전구 설문이란 프로드로멀 퀘스천이니까 전구 설문이고 16은 16문항이죠. 근데 앞에 MK가 붙었는데 한국판이란 뜻이고 M은 이렇게 개정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6문항에 3문항을 저희가 더해서 1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면 예, 아니요 중에 하나로 답을 하게 되어 있고
예라고 답을 한 경우는 얼마나 심한지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점수를 맬 때는 그냥 예, 아니요 중에 이 19문항 중에 7개 이상의 예라고 나오면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7개 이상이면 조현병이다 또는 7개 이상이면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7개 이상이면 정밀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케이프 15라는 건데 이거는 1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5개의 항목들이 있죠. 읽어보면 대부분 조현병과 관련된 증상들이죠. 예를 들면 3번 같으면 당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 당신의 생각이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합니까? 뭐 이런 등등 망상이나 환각과 관련된 증상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들리느냐, 빈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고통. 각각 4개씩 나눠져 있죠. 없음, 가끔, 자주, 거의 항상. 고통도 없음, 조금, 그리고 뭐 매우까지. 그래서 체크를 하면 각각 0, 1, 2, 3점으로 체크를 하는데 빈도를 쫙 합해요. 그래가지고 총점이 6점 이상이면 0, 1, 2, 3으로 해가지고 빈도를 합해가지고 6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있고 고통도 다 합해가지고 6점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6점이 넘어가면 고위험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면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해서 자가검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현병은 청년 시기에 잘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치료를 받고 회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약물치료이고요. 그런데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계속 상담을 받고 여러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이죠. 그리고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그 이름이 마인드링크예요. 마인드링크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홈페이지들의 여러 정보들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인근에 마인드링크가 있으면 방문하면 여러 청년정신건강이라든가 또는 조현병의 회복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인드링크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가까운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과 달라요. 내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는 것은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정보를 조회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게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더욱이 민간기관은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에 입사하거나 할 때 내가 치료받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때 빨리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건강하게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치료를 자꾸 미루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생기는 거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조현병 증상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청소년, 청년 시기에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주 증상은 의심하는 거, 예민한 거, 환청을 경험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위축되는 거 이런 현상들인데 약물 치료가 늦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뇌가 손상되고 회복 가능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마인드링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함께 받으면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현병 예방과 회복의 지름길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